하는 거죠. 이 답은요, 이미 소크라테스부터 똑같은 답을 했더라고요. 결국 행복하게 잘 사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사는 데. 그 소크라테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히 올바른 선택을 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행복이, 과거의 행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 그분의 행복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에 행복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행복의 그 요건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행복의 요건은 자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는 행동, 그 행동에 나타나는 성과, 또 그것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자신감에 연결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뭔가 하나를 잘하고 있으면은 그게 자기를 살아가는 데 굉장히 뭐랄까 뿌리가 되고 뼈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한 감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든지 하나만 잘할 수 있으면은 남보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미래를 갖고 가지고 미래에 자기의 삶이 행복한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미래라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갖는가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 예측을 해요.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눈이 오느냐. 식물과 동물이 살아가는 그 삶의 전략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우선 식물은요, 맷집이 좋아야 돼요. 우선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북박이잖아요. 그래서 모진 바람에도 뿌리가 뽑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풍이 지나가더라도 부러지지 않도록. 그 대나무가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동물은 먹이를 찾아 나서야 돼요. 먹이를. 또 위협이 닥쳤을 때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은 그 수단으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식물하고 달리. 그 동물이 가져야 될 그 특성은 민첩함이에요. 카멜레온이 그런 대표적인 그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굉장히 그 주변에 잘 조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주변에 지나가는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정광석화 같이 혀를 내밀어서 잡아먹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아침부터 이 자리 생각하고 하루를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며칠 전부터 이 자리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이걸 못하면요, 사람은 자기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미래 예측을 하냐 하면요, 결국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고 어떤 경고할 사항이 있는지, 또 스스로 자기를 설득하고, 또 불행이 온다면 그걸 대처하고, 또 행운이 온다면 그걸 부여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관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미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했던 관점이나 행동을 가지고 미래를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빨리 관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에 뭐가 보이십니까? 남자 여자가 안고 있어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돌고래요, 이래요. 한 가지 그림에도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사물을 보고 현장을 가서 봐도 전혀 다른 본질이 공존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세뇌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우선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안고 있는 것만 보여요. 나중에 이 돌고래를 보여줘도 그걸 못 봅니다. 돌고래를 찾지를 못해요. 무슨 돌고래 이래요. 그러나요, 젊은 사람이나 학생들은요, 안고 있는 게 안 보여요. 돌고래만 보여요. 그거는 자기의 시각이나 관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요. 돌고래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돌고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마리 있죠.
저기 안 보여? 안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안 보인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사고가 닫혀 있어요. 자기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코끼리 얘기를 하면요, 다 누구나가 코끼리 하면은 우선 딱 연상되는 게 뭐예요? 코잖아요. 그죠? 근데 코끼리는 귀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 이렇게 몸체도 있어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동물과 다른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귀는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한 3, 4km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요. 또 이게 코끼리 이렇게 몸체는요, 이 그림에 안 나왔지만 엄청 주름이 많아요. 주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에 있는 체온을 잘 발산시킬 수 있고, 다리 보세요. 다리가 보통 2 내지 3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다리거든요. 코끼리 몸무게 한 6kg, 7kg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는요, 그리스 속담에 한 가지 큰 것만 안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고슴도치는 경험이 많은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많고 학식이 높은수록요, 모든 세상의 그 현상을 자기 틀 안에, 자기 액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액자는 못 봐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 아집이나 편견이나 이런 걸 막 패턴을 해보면 한 30여 가지가 넘어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근데 여우 보세요. 여우는 절대 덫에 걸리지 않는데요. 여우는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판단도 믿지 않고 항상 조심스럽게 항상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대할 때 여우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은요, 이 틀을 여러 가지로 갖춰 보는 거예요. 삼각형 틀도 있고 사각형 틀도 있고 뭐 원도 있고. 손에 한번 해보세요. 시야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면요, 삼각형만 보입니다. 삼각형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그 눈에는요, 이 많은 그 방추세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초점에 몰려 있어요. 이 옆에 있는 것은 굉장히 듬성듬성이 있어요. 가지고 사람이 자세히 보려면요, 눈을 돌려다 보지 않으면 절대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려면 꼭 초점을 이렇게, 눈을 흘려보는 이유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흘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기억이 남질 않아요. 자세히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많은 현상들을 그냥 흘려보는 것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관점에서.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많은 일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90%의 새로운 현상들이, 지식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현상이나 지식을 알지 못한 채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그런 훈련을 해두는 거예요. 훈련해두면 놀라질 않아요. 근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갑자기 닥쳤을 때 그 놀라움을 견뎌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좀 생각해 보자겠죠. 근데 그 미래라는 게요, 만만치 않아요. 미래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길로 가지 않아요.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숲속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색깔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칠색조예요. 막 바뀌어요. 마치 구름과 같이 형태도 막 달라지거든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나놓고 보면 하찮은 것이 되고요,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변합니다. 지금 과학기술에 이렇게 많은 현상들, 인터넷이든 뭐 스마트폰이든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 그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컴퓨터도 그랬어요. 컴퓨터 만든 사람이 한 6개 정도 이 세상에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아주 전망이 어렵다는 거죠.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그나마도 좀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거듭되어 왔는데,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고요,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정보를 날려면서 그 틀이요, 더 이렇게 무작위로 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jet팩을 짊어진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층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디에, 이 사람이 다음 순간에 어디에 존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사람 위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사하는 점이,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놓친다는 거죠.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항상 자기가 적어도 서너 개, 5, 6개는 항상 주시할 분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조금만 소홀해도 연속국 같지 않나요?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저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류 복지 기술, 또 다른 하나는 지구의 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보존 기술. 큰 두 개의 틀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인류 복지 기술은 생명 기술,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 보존 기술은 환경,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재료 자원 기술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앞에 인류 복지 기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